안녕하십니까 KTV 시청자 여러분.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인도네시아는 여전히 부정부패가 많은 나라로 평가받고 있다고 합니다. 트랜스페런시 인터내셔널은 최근 각 나라의 부정부패 정도를 매해 측정하는 보고서에서 인도네시아가 1에서 100점 중 34점을 받았다고 발표했습니다. 국가 순위에서는 175개국 중에 107위로 나타났으며 이는 지난해의 114위보다 소폭 개선된 것입니다. 하지만 아시아 국가 중 싱가포르가 7위, 일본이 15위, 홍콩이 17위, 한국이 43위, 말레이시아가 50위, 그리고 태국과 필리핀이 공동으로 85위를 기록한 것을 보면 인도네시아가 부정부패 척결에 있어서 아직도 갈 길이 멀다고 보고 있습니다. 부정부패 척결을 주요 선거 공약으로 내세웠던 조코위 대통령이 이런 측면에서 큰 역할을 해줄 것을 기대하게 되는 대목입니다. 모쪼록 그가 이 나라를 보다 정직하고 투명한 나라로 만들어가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주간 경제 동향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자금시장 동향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외환시장에서는 미 달러와 강세 속에 루피아화와 원화가 모두 약세를 보였습니다. 이러한 달러 강세 현상은 미국의 기준금리 조기 인상 기대감과 국제 유가 하락이 미국 경기 회복에 도움이 된다는 전망에 따른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또한 무디스의 일본 국가 신용 등급 강등도 한 몫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루피아화 환율은 12월 3일 미 달러당 12,287루피아로 11월 27일 대비 110루피아 상승 마감했습니다. 장중 한때 12,301루피아까지 상승했었는데요. 이는 6년 만에 최고 기록이었습니다. 12월 3일 미 달러당 원화는 1112.4원으로 마감하며 11월 27일 대비 14.9원 상승 마감했습니다. 100루피아당 원화는 12월 3일 9.12원으로 마감하며 11월 27일 대비 0.03원 상승하였습니다. 인도네시아 10년물 국채금리는 7.83%로 지난주 대비 변화가 없는 보합세를 유지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종합주가지수는 5,166포인트로 11월 27일 대비 21포인트 상승 마감했습니다. 동기간 일평균 거래량도 5.62조 루피아로 양호한 수준을 유지하였습니다. 인도네시아 중앙통계청 BPS는 인도네시아의 무역 수지가 9월에 2억 7,030만 달러 적자로 5개월 만에 가장 큰 적자를 기록한 반면 10월에는 2,330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고 1일 발표했습니다. 10월 중 수출은 153억 5천만 달러를 기록하여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21% 감소했으며 수입은 153억 3천만 달러에 달해서 역시 2.21% 감소하였습니다. 수출과 수입이 동시에 감소함으로써 10월 무역 수지는 2,300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한편 10월 비석유 가스 부문의 무역 흑자는 113억 달러로 9월의 76억 달러 흑자보다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반면 석유 가스 부문의 무역 적자가 111억 달러로 9월의 103억 달러 대비 소폭 확대되었습니다. 즉 비석유 가스 부문의 무역 흑자가 석유 가스 부문의 무역 적자보다 더 컸기 때문에 무역 수지의 흑자 전환이 가능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인도네시아 중앙통계청은 11월 전기 동기 대비 물가 상승률이 6.23%로 10월의 4.83%보다 급상승했다고 1일 밝혔습니다. 이는 시장 예상치인 6.06%보다도 높게 나타난 것입니다. 물가 상승률이 한 달 만에 이렇게 급상승한 것은 조코위 대통령이 18일 연료 가격을 30% 이상 인상한 것에 기인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다수의 이코노미스트들은 최근 연료 가격 인상에 따라 12월이나 내년 1월에 물가 상승률이 현재보다도 더 상승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으며 11월의 물가 상승률 급상승에 대하여도 크게 우려할 필요는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DBS은행의 군디 차야디는 현재 물가 상승률은 크게 우려할 만한 수준이 아니다라고 하며 내년 1월에 7.8%로 고점에 이를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또한 인도네시아 중앙은행이 향후에 기준금리를 인상하더라도 현재는 금리를 더 인상할 특별한 요인이 없다고도 말했습니다.
인도네시아 중앙은행은 물가 상승률이 연말에 7.9%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 반면 브로조네고로 재무부 장관은 7.3% 수준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수리아민 중앙통계청장은 정부가 쌀, 고추와 교통 가격을 통제할 수만 있다면 12월 물가 상승률이 급등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교통 부분은 인도네시아의 인플레이션 바스켓의 19.1%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11월에는 전월 대비 4.29% 상승한 바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의 제조업 PMI 지수가 11월 48포인트로 경기 확장세를 의미하는 50포인트 선을 하회하였으며 10월의 49.2포인트보다도 낮은 수준을 나타냈습니다. 11월 지수는 동지수 집계가 시작된 2011년 4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부문별 생산량의 경우 2012년 1월 이래 가장 빠른 속도로 하락하고 있으며 신규 주문 역시 하락하여 지수 시작 이래 가장 저조한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생산 원가 역시 지난달 중순에 단행된 연료 가격 인상의 여파로 상승기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일자리도 4개월 연속 축소되고 있습니다. 이번 지수 결과에 대한 HSBC 이코노미스트인 수시안 링은 이번 PMI 지수가 유난히 낮은 것은 11월 연료가격 인상에 기인하기도 하지만 신규 수출 주문이 13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는 등 대외 여건이 어려운 점도 한몫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그는 최근 연료가격 인상에 따른 충격이 흡수된 후에는 당분간 제조업 활동이 약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며 실업자 수도 늘어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별로 반갑지 않은 소식이었는데요. 모쪼록 제조업종의 경기가 다시 활성화되어서 제조업 지수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전환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타이무르 바이그 도이치은행의 아시아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최근 한 보고서를 통해 인도네시아의 2015년 경제 성장률이 중장기 성장 추세를 하회하는 약 5%에 그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는 글로벌 원자재 가격 약세와 재정 및 통화 정책의 긴축 기조 등에 따른 결과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성장률 둔화가 연료보조금 축소 등 긍정적인 개혁 조치에 따른 결과라는 점을 감안할 때 오히려 거시경제적인 조정이 펀더멘탈을 강화해서 2015년 이후에는 경제 성장률을 높이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그는 특히 이번의 연료가격 인상 결정은 무조건 긍정적인 요소라며 글로벌 유가 하락과 국내 유류가격 인상 모두 그 결과가 긍정적일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도이치뱅크에 따르면 이번 연료가격 인상으로 정부가 지출하는 연료보조금 규모가 2015년에는 GDP 대비 1.6%인 절반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또한 이러한 조치에 따라 정부 예산상 상당한 자금 확보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하였습니다. 인도네시아 물가 상승률에 대해서는 도이치뱅크는 2015년 상반기 중 8% 수준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이는 연료가격 인상에 따른 상승 요인인 2.5%포인트를 반영한 수치라고 밝혔습니다. 연간으로는 7에서 7.5% 수준의 물가 상승률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인도네시아 투자청 베카페의 새로운 청장으로 프랭키 시바라니가 임명되었습니다. 프랭키 청장은 취임 직후 그동안 조코이 대통령이 내세운 투자 승인 허가 절차의 간소화 목표를 자기의 핵심 목표로 삼겠다고 밝혔습니다. 프랭키 신임 투자청 청장은 식료품 회사인 가루다푸드의 임원이었으며 또한 인도네시아 경영자협회 아핀도의 부회장으로 활동한 바 있습니다. 그는 비즈니스 커뮤니티의 리더로서 인도네시아 투자 환경의 문제점과 개선점을 잘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국내의 비즈니스 커뮤니티로부터도 좋은 평가와 기대를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속속 확정되고 있는 신인 강요의 임명과 함께 조코이 대통령의 경제개혁 노력들이 점차 성과를 나타내기를 기원하는 마음입니다. 올해의 마지막 달 12월이 시작되었습니다. 서울에서는 이번 주 첫눈도 내렸다고 합니다. 2014년 한 해를 잘 마무리하시는 12월이 되시기를 기원하면서 오늘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